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요즘은 의학기술 발달로 암을 수술하지 않고, 그러니까 절개하지 않고 치료하는 기법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술칼 대신 초음파를 이용해서요, 암 조직만 태워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이항민 교수팀이 도입한 하이프라고 하는 치료 기법인데요. 요실금이라든지 또는 배뇨장애와 같은 수술 부작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수술장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병원 수술장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양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환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이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부터 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암은 이전부터는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1차적인 치료로서 알려져 있었고, 음, 근 뭐 몇십 년 동안 거의 그 치료만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도입한 이 장비는 이제 자체를 떼어내는 게 아니고, 전립선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암이 있는 부위를 고열로서 태워버리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도 정도의 고열이 그래서 가해지나요? 열은 한 75도에서 85도 정도로 이제 순간적으로 초음파 에너지를 집속을 시켜서 아하. 그 포인트마다 이제 열을 가해서 태워버리는 장비가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전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의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된 건데요.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기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높게 발표되는 데는 뭐 70%, 어우. 뭐 정도는 발기가 아예 안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매우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정 환자들, 예를 들어 100명에 한 5명 정도, 5% 정도는 그 요실금이 생기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성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요실금과 동일하게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걸어 다닐 때도 요실금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우. 이제 항상 기저귀를 차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두 가지 모두 삶의 질이 현저하게 매우 떨어지네요. 떨어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말로 했을 때는 그걸 좀 알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이제 환자들을 보시면 이제 소변이 계속 새 나온다는 건 굉장히 힘든 고통이거든요.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운동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그런 패드 같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아하.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용하면 아무래도 더 구조물들, 우리가 이제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을 일으키는 구조물들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술보다 좀 더 그런 쪽으로는 그 결과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수술의 명칭은 뭐라고 하나요? 수술 명칭은 네. 이제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Therapy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줄여서 영어로 HIFU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하. 고집속 초음파 치료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간에는 하이프라고도 네, 널리 하이프라고, 알려져 있고 네. 여성들의 자궁근종 맞습니다. 치료에는 많이들 하고 있죠. 네네네. 근데 이 전립선암 쪽의 치료 적용은 네. 선생님 병원이 처음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이미 2004년도에 삼성서울병원의 이현무 교수님 팀이 1차적으로 하이프 시술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학병원급에서 시작을 하셨었고요. 그 당시에도 꽤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2세대 장비를 들여오게 된 거고요. 장비가 더 진일보됐다. 네, 질보됐다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치료의 원리는 그러면은 이 몸 바깥에서 초음파를 쏘는 건가요? 그래서 한 군데 네. 이렇게 딱 모여지는 건가요? 네, 초음파가? 맞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이렇게 넓은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원반 같은 곳에서 네. 이렇게 우리가 옛날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뭘 태워버리듯이 음흠. 이렇게 초음파 에너지를 모아서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점에다 이제 열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수술장에 그 기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기계가 바로 기계가 이 바로 기계예요. 이 테이블처럼 생긴 게 네네네, 기계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이 지금 저 옆으로 누워 계시고 예. 이 장비는 뭔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은색깔 요 금속 장비가 네. 환자 몸으로 들어가는 그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프로브. 네네. 네. 그래서 환자의 직장과 전립선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항문을 통해서 직장 속에 프로브가 들어가 있고 그 프로브가 전립선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장치가 되겠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 아래쪽은 이제 로봇 팔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 프로브를 이 기계가 그 로보틱 시스템에 의해서 3차원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브의 끝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시에 여기가 그 모양인데요. 아하. 그래서 요 까만색 부분이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곳이 되겠고, 네. 요 동그랗게 구슬처럼 보이는 곳은 이제 영상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계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 열을 구조물 발생시키는. 모양을 찍어주는 네, 가이드를 해야 하니까 네네네. 또 하나는 열을 발생시키는. 네, 맞습니다. 근데 열을 발생시키는 게 이 프로브 끝에서 바로 발생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상을 예, 안 맞습니다. 입힌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전립선의 형상을 이제 모델로서 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환자의 전립선이고, 네네네. 요게 이제 네, 프로브로 맞습니다. 직장 내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이 이렇게 가해져서 요 전립선 내부에다가 음흠. 고열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립선 내부에 어딘가에 암이 있을 텐데요. 네네. 거기만 정확하게 찾는 게 어렵겠네요. 전립선 암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그 전에 저희가 조직 검사와 MRI를 이용해서 이미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태워버리게 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을 그러면 다 태워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절반만 태워버리느냐, 암이 있는 데만 태워버리느냐, 그것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네네. 판단하실 네, 영역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이니까 여기 이 테이블 어딘가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조작을 하시면 저 항문 안에 들어가 있는 로봇 팔에 움직인다 그 네, 얘기네요. 네. 이 초음파 장비에서 네.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약간 여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입니다. 사실은 네. 이 영상은 네. 스틸 이미지가 아니고 오,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영상을 쏘고 있거든요. 실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이제 2세대로 진화하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이 전립선의 모양과 위치와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까만 부분이 이제 이 전립선 프로브 밖에 있는 네. 벌룬입니다. 사실은 네. 풍선. 네. 이 프로브가 그냥 살에 닿아 있는 게 아니고요. 음. 풍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풍선 안에는 이 파란 색깔 요 네. 라인으로 아하. 그 냉각수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고열 때문에 혹시라도 직장이나 다른 곳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계속 쿨링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전립선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가 네, 전립선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암은 어디로 표시가 되나요? 암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로는 암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지금 초음파인데 네네네. 초음파로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으로 미리 조사한 것에 의해서 다 예, 입력돼 예,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하. 제 머리도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네. 네. MRI 영상을 네. 저희가 이제 미리 네. 이제 준비를 해서 네. 이제 철저하게 리뷰를 합니다. 아하. 철저하게 리뷰를 해서 이 전립선의 모양과 네. 그다음에 암의 위치. 아하. 이제- 여기 표시를 다 하셨네요. 네네네. 여기 보면 이제 검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암이라고 생각되는 위치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군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암이라고 생각하고 두 개가 있네요. 네. 그럼 이분은 보통 몇 기로 분류가 되나요? 이분은 이제 이게 전립선 암은 약간 기수가 다른 암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1, 2, 3, 4기로 나누지만 이제 전립선 암은 수술 전과 후가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1기, 2기가 달라지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대장암이나 위암이라는 그런 암종으로 이제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1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발기부전 또 네. 요실금과 같은 후유증을 현저하게 줄인다. 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그건- 모든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 그러게요. 없습니다. 예. 그러나 확률이 거의 네, 매우 맞아. 적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큰 장점인데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일단은 이 수술은 일단 사람 몸을 째거나 뚫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오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한 정도
불편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이제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정도 불편감도 사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전신 마취도 필요 없다. 전신 마취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태울 때 아. 환자분이 움직이시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험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합니다. 아, 뭐 이렇게 절개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탈 때 좀 아플 수 있는데 움직이면 안 되니까. 움직이시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의 위치가 두 군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절반만 태워서는 안 되고요. 전체를 다 태울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태우느냐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자, 태우면은 이제 이 사람 몸 안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조직이 괴사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 태운 그 남은 그 조직들은 어떻게 되나요? 소변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몸속으로 저절로 흡수되는 것도 있고요. 아,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남아 있어도 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치료는 전립선암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나요? 그게 한계라고 할까요? 제일 정말 100만 불짜리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환자들한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립선암 환자들을 저위험도, 중등도 위험도, 고위험도 보통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환자들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나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중등도와 저위험도도 지금까지는 방사선과 수술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전립선 암은 대표적인 가장 늦게 자라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어허. 그래서 저위험도, 중등도 위험도 말고도 초저위험도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어떠한 치료도 약간은 미루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위험도 환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중등도 위험도의 환자들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위험도는 확실한 적응증이 되고 네네. 중증도가 좀 의사 선생님들마다 입장이 좀 다른 맞습니다. 모양이죠. 근데 네. 선생님은 중증도 환자도 이 시술이 도움이 된다. 네.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삶의 질은 물론 뭐 완치나 생존율 연장에 기여한다. 그 네. 얘기시죠. 왜냐하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립선을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을 때 이미 뭐 한 20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그런 스터디들에서 이런 암 특히 생존율이 98%, 뭐 99% 정도로 수술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다는 게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전립선을 조금만 태우고도 그런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경험이나 사례가 더 네, 쌓여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립선암 진단자를 1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저위험은 한 몇 명 정도 보세요? 보통 우리- 3분의 1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 저위험으로 진단이 예. 되고 그러면 중증도는 몇 3분의 퍼센트? 1 정도. 그것도 3분의 1.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나라 진단받은 전립선암 환자 3분의 1은 확실히 도움이 되고 네네. 나머지 3분의 1 중증도도 선생님은 강력하게 이 치료를 권유한다. 네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와우, 그러면 거의 한 5, 60% 가까이 이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시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학적 정보와 병리학적 정보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맞춤형으로 네. 이제 뭐 조직학적인 세포의 특징이나 영상의 모양 다 네. 감안을 해야 한다. 네. 자, 이 장비가 상당히 비싸 보입니다. 이게 장비 자체가 얼마나 합니까? 장비는 저희가 13억 5천에 어우, 들어갔어요. 13억 5천이니까 정말 이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병원이 아니면 이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니까 대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전립선암 환자들에게는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치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아쉽게 아직 보험 적용은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지금 들까요? 저희는 900만 원 정도. 900만 원 네. 정도 시술하시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보편화되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날도 오겠죠. 네, 언젠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 현재 전립선 암 진단을 받은 분이고 치료는 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수술할지 방사선할지 아니면 지금 오늘 이야기한 이 하이프 초음파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전문가로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환자나 가족분들에게. 사실은 이제 하이프에 대한 얘기니까요, 오늘이.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새로운 치료고 환자분들에게 약간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암으로 진단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암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굉장히 불안하고 아, 이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런 불안감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이프 시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위험도 또는 중등도 위험도의 일정 부분의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임은 이미 입증이 되었고 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네.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입원은 보통 며칠이나 합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 청소 때문에 전날 밤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퇴원하십니다. 이틀이면 네, 퇴원한다고요? 원래는 하루 코스로 하려고 했다가요. 어. 장 청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틀로 하고 있어요. 그럼 환자의 일상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일단 그 다음날 바로 가능하십니다. 뭐 걸어 다니고 이런 아, 예, 거? 그럼요. 네. 아니 암 치료를 했는데 걸어 다니는 게 바로 아, 예. 뭐 목욕이나 이런 건 좀 오래 걸리겠죠? 아니요, 샤워도 바로 그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만에 하나 굉장히 안전한 장비로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혹 이 시술의 부작용이나 뭐 후유증이 좀 걱정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전립선을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립선 자체가 부어오르거든요. 이제 부어오르니까 한동안 소변 보실 때 약간 좀 불편하신 느낌이 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약간 오줌 넣으실 때 약간 따끔거리고 그다음에 오줌 줄기가 약간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 정도가 가장 흔한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수로 따지면은 이제 저위험 또 중간 위험 가운데에서도 1기, 2기, 3기 또 그런 기준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2기까지는 다 2기까지는 가능하죠. 가능하다. 1기와 2기까지는 네네. 가능하다. 아, 이게 저희 아버지도 한 10년 전에 바로 이 병원에서 우리 그 이상은 네네네. 선생님께 수술로 전립선암 치료 받으셨고 아주 완쾌되시고 너무 건강하신데 그래도 이 수술은 아무래도 좀 이 환자 부담이 좀 있으니까 입원도 오래 하시고 좀 초기에는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이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1기였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네.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치료를 선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